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비전을 비즈니스로 디자인해드리는 디자이너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글로벌 보편성 중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경험도 요즘에 가장 큰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죠. 그런데 베트남에서의 경험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자료를 보면서 나눠보겠습니다. 디자인 주제는요, 외부 기준에 따르는 대신 시장의 기준을 정립하다입니다. 경험을 중시하는 시장의 키워드와 관련해서 이번 주제의 주인공은 어떤 강점, 어떤 존재 이유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경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베트남에서 경험, 욜로 라이프. 사실 욜로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욜로라는 건 굉장히 근원적인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은 사실 미래에 대한 설계보다는 현재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소득 수준이 낮을 때는 교육이라든지 또는 음식, 생필품, 의류, 신발 이런 것들이 주요 소비 수단이었다면 이제 2019년부터 2030년 카테고리별 소비 지출 예상 성장률이 이동수단이나 여가, 레크레이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아요. 그 말은 앞으로 이제 지출이 생기면 삶의 여유, 경험 이런 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거 호치민에 있는 거북이 호수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분수인데 베트남 사람들은 여기를 호수라고 부르고 보통 여기서 데이트도 하고 결혼식 사진도 찍고 데이트도 하고 그런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 랜드마크 81이 생기면서 이렇게 넓은 공원이 생겼어요. 거의 일상호수공원 같은 느낌의 공원과 인공호수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보다는 이쪽 가서 사람들이 많이 시간을 보내고 놀고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경험을 중시하지만 사실 베트남 현지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고 즐길 거리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 아래는 현대미술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위에 선풍기가 달려있어요. 입장료가 한 1,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관리도 잘 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주로 이런 공원에 가서 논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근거리 여행을 즐긴다든지 그러면서 이들의 다양한 경험에 대한 욕구 충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 증가와 함께 여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홈스테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런 트렌드를 본 럭스테이의 대표 스티브는 에어비앤비라는 것을 알고 베트남의 에어비앤비와 같은 홈쉐어링 플랫폼 사업을 도입을 합니다. 에어비앤비가 사실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베트남에는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에요. 에어비앤비는 베트남에 굉장히 많은 집들을 호스팅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주요 타겟은 베트남 사람들이 아니죠. 베트남으로 여행 오는 사람들이 타겟입니다. 하지만 럭스테이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들은 베트남의 20, 30대 온라인을 하는 사람들이고 베트남의 사람들이 베트남의 타 지역으로 여행 갈 때 주로 이용하는 그런 홈스테이를 위한 공유 경제 홈쉐어링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브는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베트남은 굉장히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대학을 가지 않는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웬만큼 소득 수준이 높은 곳들은 자녀들을 다 해외 유학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스스로 대학을 안 간다는 것 자체는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에 졸업한 이후에 바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와 또 사업의 철학과 그리고 돈도 벌었던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에 쏟아부었는데요. 너무나 다양한 걸 벌리니까 오히려 노력 대비 성과가 나지 않는 스티븐에게 제대로 하나에 집중을 해라라는 조언을 듣고 정부 정책이
좀 여행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걸 발견하고 럭스테이 쪽으로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게 됩니다. 스티븐 자체가 추구하는 게 변화와 파괴를 통한 게임 체인저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혁신을 일으키는 것들로 이어지게끔 하면서 고객들의 경험, 라이프 스타일에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럭스테이는 5년 후에 공유경제 생태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베트남을 관광 허브로 만드는 데 기여하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계속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중요한 거는 열정과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충직한 어떻게 보면 관계죠. 팔로우십일 수도 있고요. 리더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의 충직한 그런 관계, 이런 엠파워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게 스티븐의 생각입니다. 스티븐은 정부 정책과 이런 여행 산업이 결합될 때 적합한 right 타이밍, 그리고 그에 맞는 새로운 사업 시도, 그리고 새로운 시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빠른 학습 능력을 가진 인재, 이 세 가지 요소가 모이면 비즈니스 디자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븐이 제가 만났을 때 3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10년 차의 사업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빈페스트라는 차가 나왔을 때 바로 자기 와이프에게 7대를 사줬다라는 기사도 있었는데, 그 차는 럭스테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픽업 서비스로 활용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또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 정도의 경험과 재력, 베트남 기업과의 공생할 수 있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꼭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빠른 경험을 통해서 내 것을 만들어가면서 배워가는 것도 굉장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이 베트남 비즈니스 수업을 통해서 결국에 에필로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정해준 트랙을 따라가는 대신, 즉 외부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기준에 따라가는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기 결정권, 그리고 자기가 가진 확신에 대해서 소신 있게 자신의 시간, 그리고 노력, 그리고 열정을 투여하는 자세와, 그리고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태도,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협업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로 해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 간다는 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인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게 바로 인재이자 또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충족스러운, 어떻게 보면 온전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여기 보면요, 럭스테이의 광고 모델 썬뚱 엠특기라는 가수인데요. 이 사람은 베트남의 지드래곤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베트남의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이 홈스테이 문화를 전파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마케팅 현상들도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좀 더 관심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스터디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디자이너와 함께 의미와 재미 발견하셨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Come on, hẹn gặp lại.